오늘 5가지 키워드 이렇게 얘기해 볼 거고요. 이런 얘기도 할 겁니다. 때론 강하게, 때론 부드럽게 나갈 겁니다. 역전세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임차인분들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걱정인 분들 참 많을 겁니다. 보증금 제때 잘 돌려받는 방법 5가지 대응 전략 살펴볼게요. 오늘의 강추 문자, 이 내용 정말 강추합니다. 실제로 이 문자를 받은 집주인분들 그 태도가 정말 달라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역전세, 전세가가 내려가고 전세가 잘 안 나가면 집주인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전세를 살다 나갈 때 원래대로라면 자신이 나가는 날짜에 돈을 바로 돌려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주인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상황이 안 된다면 전세 보증금으로 돌려막기 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그 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임대인이 많을 겁니다. 자신이 잠깐 맡겨놓은 돈을 돌려받겠다는데 이게 남의 눈치를 봐야 할 일인지 그건 참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일지 모를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만을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소송으로 가란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현실적인 대응 방법 5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 키워드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임대차 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만큼 살다가 만기일에 짐을 빼고 돈을 돌려받으면 되는데요. 이를 동시이행이라고 합니다. 퇴거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죠. 그런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구해야 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일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약을 쳐야 됩니다. 자, 주의! 계약 내용 그대로 이행하겠다. 만기일에 정확히 나갈 예정이니까 그때 보증금 돌려받겠다라고 말이죠.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원칙을 고수하십시오. 그건 집주인 당신 사정이고 나는 당신이 돈을 어떻게 구하든 그건 내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는 나한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기일에 나가면서 돈을 돌려받겠습니다 라고 주장하십시오. 이게 당연한 원칙이죠. 압박, 한 번 더 강력히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계약대로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 만료일에 나갈 거니까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이죠. 집주인이 이대로 어영부영 넘기려고 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줘야 됩니다. 말로는 돈이 없다고 하지만 진짜로 궁지에 몰리면 집주인이 돈을 마련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겁니다. 이때는 전화, 문자 메시지, 카톡, 내용 증명까지도 보내는 게 좋습니다. 경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에 빨간 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라는 식으로 앞으로 상황을 정중하고 공손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대부분 2단계에서 집주인이 백기를 들 겁니다. 대다수 세입자들이 현재 사는 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갈 집 잔금을 치르기 어려울 겁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보증금으로 묶여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이 점을 강조하면 좋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이사갈 집의 계약금도 날릴 판이다. 나도 그런 결과는 원치 않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그 손해는 내가 어떻게 보상받겠냐. 원인을 따져보면 지금 보증금을 못 받아서 날리는 돈이 될 것이다. 이러면 서로 가장 최악의 결과가 생기는 거다라고 자기 상황을 설명하되 압박을 하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를 해보십시오. 오늘의 강추 문자 이겁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일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집에서 나갈 때도 좋은 기억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집주인분들과 이런 대화를 하면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지 태도가 바뀌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가시죠. 공감, 채찍과 함께 당근도 필요하겠죠. 집주인을 완전히 적으로 상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떤 일정한 선을 넘었을 때 집주인이 에이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서로 피해를 보게 되니까요. 그러니 집주인을 압박하면서도 우린 결국 같은 배를 탄 동지라는 생각을 심어주십시오. 나 역시 당신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만약 안 될 경우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 달라.
대신 집을 보여줘야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았고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맞이할 테니 신경 써서 부동산에 내놔달라라고 협조하는 방법입니다. 회유, 전세 보증금을 낮추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누구나 보증금 더 받고 싶긴 하지만 전세가 안 나간다면 더 싸게 내놔야 합니다. 가격이 깡패니까요. 집 근처 부동산의 시세와 분위기를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한 달 안에 이 집을 빼야 되는데 가격 얼마면 되겠는지, 또 지금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의 전세를 찾는지라고 말이죠. 그런 다음 집주인한테도 가장 싼 가격으로 내놓게 해야 합니다. 또 세입자가 직접 부동산 중개사와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집주인은 되게 멀리 있어서 상황을 잘 모르니까요. 또 보통 거래하던 곳에만 연락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도 지금 아쉬운 상황이니까요. 집주인에게 현재 나가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고 다른 부동산에도 또 내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을 때 제가 미리미리 집주인을 대응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겠다라는 목적 잊지 마시고요. 그 목표를 향해 집주인과 함께 가야 된다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에서 집주인과 싸우고 서로 언성 높이고 감정만 상해서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경우는 절대 피하시고요. 집주인한테 적절한 압박과 경고, 그리고 회유와 공감을 통해서 원하는 바 잘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상당히 이상적인 결과가 될 거고요. 이렇게도 안 통하는 집주인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더 이상 사정 봐줄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 방법 다음 영상으로 또 알려드릴게요.